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TV의 현민지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셨는데요. 저희 법인의 업무상 질병 사건을 직접 의뢰해 주시고 이제 승인까지 받으시고 또 현재는 장해연금까지 받고 계시는 제의자 선생님과 그리고 이번 사건을 직접 진행하신 윤창순 지사장님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사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지사의 윤창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면목동에 사는 이라고 합니다. 저는 석공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수술을 한 후에 4년간을 이 산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고향 후배가 이 노무사님을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산재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결론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봤습니다. 보상도 많이 받았고 노후에 연금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노후에는 보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석공일을 오래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선생님이 어떤 일을 또 하셨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석공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시공이 이제 벽체 시공이랑 바닥 그다음에 계단 시공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특히나 바닥 시공이랑 계단 시공 하실 때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이상씩 무릎 꿇고 쪼그린 자세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석재 이제 운반하는 일들이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이제 중량물 취급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진 다녀오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업무 관련성을 높게 인정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질판위에서도 산재로 다행히 승인받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노무사님 그 승인 받고 바로 이제 아버님이 연금을 수령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승인 받으시고 그 장애 연금을 지급 받을 시기까지의 그 진행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이제 수술하신 지가 이미 4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 소멸시효 문제상 뭐 휴학급여나 요양비 청구는 안 되셨고요. 근데 바로 장애를 청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술하신 다음에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이미 인공관절이 이제 삽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 같이 뵙고 장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 시점부터 저희가 청구 시점까지 원래 연금이 매달 나왔어야 되니까 그걸 못 받은 거 한 3년치 정도를 한 번에 지급받게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부터는 매달 25일 날 연금을 수령받게 도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누적 수령행도 꽤 되셨겠어요. 연금 나오시는 거 말고도. 상당히 됐습니다. 네, 다행히.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그때 당시 석공으로 워낙 또 베테랑이셔가지고 하루에 일단 임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걸 잘 인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평생 일을 하신 거에 대한 그 당연한 권리로서 받으신 거지,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도 저희 법인에 이제 사건을 의뢰해 주시고 이제 장애 연금까지 받고 계시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선생님 오늘 그 영상 촬영했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혜택을 많이 받고 연금도 받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산재라는 걸 몰랐었어요. 다치면은 산재 처리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았지, 이 무릎 수술하고 뭐 이런 수술한 상태에서 산재를 보상을 받는다는 자체가 몰랐으니까, 그랬다가 노무사님으로 알게 돼가지고 산재 처리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 노후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 다치면은 산재 처리할 정도는 어느 거 정도는 아는데 이 다쳐가지고 질병 같은 거로 다 해서 산재를 한다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선전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좀 가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엄청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노무사님도 한마디 해주시자면.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현장에서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산재를 당연시 생각을 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거의 모르시기도 하고, 특히 회사에서도 저희가 산재 신청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근로자 거기서 다치는 것도 아닌데 뭔 산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사실 열의 아홉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런 산재 박사 TV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많은 구독자께서 업무상 질병도 충분히 산재로 보상받으실 수 있고 또 생각보다 보상액이 또 적지 않을 수 있으니 또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산재를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 저 아버님들이 이제 뭐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알고 계시면 업무상 질병 처리가 가능하니까 꼭 산재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산재박사 TV의 현민지 노무사 네, 윤창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